이 강의부터 챕터 2 함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함수란 무엇인지, 함수식 작성 방법, 함수의 인수입니다. 함수는 사용자가 약속한 재료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약속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는 사용자가 약속한 재료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약속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안에 물, 밀가루, 소스를 입력하면 파스타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것은 장치입니다. 함수입니다. 이것은 파스타 장치입니다. 파스타 함수입니다. 여기에 또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1357 데이터 집합과 4보다 크다라는 비교 수식을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1357 중에서 4보다 큰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두 개라는 결과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1357 데이터 집합을 입력하고 4보다 크다라는 비교 수식을 입력하면은 1357 데이터 집합 중에서 4보다 큰 숫자가 몇 개인지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이것은 장치입니다. 함수입니다. 이것은 count if 장치입니다. count if 함수입니다. if 조건에 맞는 count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는 count if 함수입니다. 함수는 장치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함수는 사용자가 약속한 재료를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약속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장치예요. 이게 함수예요.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약속한 재료를 함수의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수라고 해서 숫자가 생각나실 텐데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그 밖에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밑에서 배울 거고요. 엑셀 함수는 사용자가 자주 하는 데이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엑셀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내장 함수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내장 함수가 있다는 것은 그럼 외장 함수도 있나?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요건 상당히 좀 고급 기능인데 코딩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직원명이 있고 판매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식으로 값을 구해보죠. 판매량 합계를.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플러스 엔터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sum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괄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수로 데이터 범위를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인수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죠. sum 함수로 함수식을 작성하면 쉽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가 자주 하는 데이터 작업과 관련된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들, 바로 그것이 함수입니다. 엑셀의 함수에는 약 300여 개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강의에서는 약 71개의 강의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제 함수 사용법입니다. 즉 함수식 작성법인데요. 함수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은 함수라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서와 이 장치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아까 sum 함수 해봤는데요. sum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작동시키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sum 함수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요 판매량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장치가 sum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약 300여 개의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작업이 뭐고 그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이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는 sum 함수입니다. 작동시키는 순서는 자, 합계를 구할 셀을 선택한 다음에 등호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sum,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괄호를 입력하고 네 번째로 sum 함수가 필요로 하는 인수, 재료, 장치에 투입하는 재료를 입력합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키를 누르면 함수 장치가 sum 함수 장치가 작동하여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자, 요렇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요 등호,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인수, 가로 닫기, 요 형식,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장치의 재료를 순서대로 투입하면 장치에 약속된 재료를 순서대로 투입하면은 장치가 작동해서 그 작업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개발자가 개발할 때 이런 걸 투입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그 약속된 인수를 순서대로 투입하면 함수가 작동하여 그 작업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과 관련된 함수를 알아야 되고 그 함수를 어떤 인수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함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셀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수식 입력줄에서도 함수식을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식이 적혀 있어서 지우고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타나는데 이 창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권해드리는 것은 셀에 직접 또는 수식에 직접 함수식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이제 함수의 인수 알아볼 건데요. 함수, 장치마다 약속된 인수가 달라요. 즉, 함수마다 필요로 하는 인수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점인데 어쩔 수가 없죠. 함수마다 다른 인수 개수와 인수 종류를 기준으로 제가 기본 함수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표는 제가 함수를 배우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오래된 표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작업에 필요한 기본 함수들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 함수들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적어 놨습니다. 함수를 아는 첫 번째 단계가 이 함수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그 옆에는 이 함수에 약속된 인수가, 재료가 몇 개인가, 이 인수 개수를 여기다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의 종류, 어떤 형태의 인수들이 들어가는가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함수식을 외우는, 나름의 쉽게 외우는 그 팁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count if 함수, 직접 배운 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에 나왔던 count if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count, 개수를 세워준다. 그 다음에 if, 조건 충족하는 데이터만. 이게 이 함수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함수가 필요로 하는 재료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이냐? 첫 번째는 그 조건을 적용할 그 데이터 범위를 드래그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인수고, 두 번째로 제가 참일대 조건이라고 해놨는데
조건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조건. 비교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참일대 조건, 비교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 드래그 조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개수를 셀 범위를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을 두 번째 인수로 비교수식으로 집어넣는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한번 참고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인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영어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수 인수 개수가 필요 없다. 함수 이름만 적으면 된다. 그러면 0형식. 한 개 필요하다. 그러면 1형식 함수식. 그 다음에 2개 필요한다. 2형식 함수식.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도 그 형식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함수식을 작성하는 것도 미리 정해진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 VLOOKUP 함수를 보면요. 함수 이름을 적고 그 표 안에 참조할 셀을 찍고 표 안에 감 영역을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열 번호를 입력하고 폴스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웠었어요. 콕 드래그 열 펄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내용이다. 이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게 고치셔서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초함수를 할 건데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